저는 반갑습니다. 안성준수입니다. 자, 3월달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정리되고 있으십니까? 자, 3월달 시험은 기대가 정말 크죠? 자, 그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자, 3월달 시험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고3이 되어서 공부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본격적으로 실력이 갖춰진 상태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보면 우리 사탐은요, 아직 과목도 확정을 못했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영수 말고 사탐은요, 충분히 준비해서 시험 친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학년 때 공부했구나,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기대가 상당히 높았을 텐데 어떤가요? 선생님이요, 짧지만 이번 생윤과 윤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다? 이걸요,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겪었던 시험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아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충분히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이 우리가 생윤과 윤사 자체의 자세한 설명은 쌤이요, 해설 강의를 올려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뭡니까? 자,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딱 하나 짚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주목을 잘 못하시겠지만 선생님이 매년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평균 점수를 보시면, 자, 보면 생윤이 다른 과목보다 조금 떨어지죠. 실제 평균 점수 1.2점 차이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많은데 윤사는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생윤이요, 1, 2등급 컷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오죠. 근데 1등급 컷이 가장 낮은 그 시험도 보면 매년 평균 점수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항상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강조했는데, 이번 3월달 서울시 문제는 지나치게 난이도가 있었는데 이건 다소 예외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시면요, 이게 지나친 난이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출제 방향이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면 고생스럽지만 어때요? 좋은 자료 될 수 있잖아요. 자, 문제는 이게 수능과의 연계성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게 우리가 6월달, 9월달은요, 교육평가원이 주도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문제 완성도가 높지만, 이거 말고 3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시교육청 단위에서요, 총 4번의 시험을 1년 동안 치게 되는데, 이 내용은요, 약간요, 난이도도 들쑥날쑥하고 출제 기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3월달 시험이 그 4번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최소한 이번 윤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항상 보면요, 3월달 생윤이나 윤사 문제가 조금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요, 좋은 옥으로 남길 것이고, 옥 속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확실히 가려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시험 나오게 되면, 특히 우리가 고3, 처음 고3이 된 친구들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마음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이해돼야만 마음 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죄가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생윤은 아예 오 개념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범위를 한참 뛰어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요, 반영이 될 수 없는 주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 가려서요,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면 생윤과 윤사가 다른 과보다 조금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생윤과 윤사,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수능 연계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게 연계 방향이겠습니까? 자, 이거는 3월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릴게요. 지난 몇 년 동안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목 놓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 사탐은 기본적으로 보면 몇 개의 군으로 나누죠. 예를 들면 지리하고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윤리하고 사회 분야는 섞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건 오산이에요.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 또는요, EBS 수능 특강 책이 있으면 거기에 필자들의 전공을 잘 보십시오. 사회문화하고 생윤을 같이 이렇게 교과서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문화는 사회학 전공자, 사회교육 전공자들이 만드는 것이고, 생윤은 윤리죠. 교육학이라든가 또는 윤리학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따라 보면 이게 생윤과 사문이 둘 다 쉽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가 중심이 될 수능 시험, 특히 6월달, 9월달 시험까지도요. 그러니까 교육평가원이 주도하는 시험은 모두가 다 생윤, 윤서와 똑같은 윤리교과고 철학과 윤리를 전공한 대학 교수가 출제합니다.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3들은 시행착오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문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생년 문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다는 문제들입니다. 문제 보시면요, 뭐 글자는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틀을 딱 보면 이미 시험을 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때요? 보시면 모든 문제가 어때요? 보면 갑을병,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가 발문에 이렇게 돼 있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생윤이야. 생윤의 시험 문제들은 뭐 주택 문제라든가 뭐 소비 문제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런 것들은 2점짜리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 말고 사상가가 등장하는 문제는 무려 14문제야. 3점짜리 문제는 100%다예요. 100%다. 따라서 생윤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생윤의 공부 길이 있습니다. 뭐죠? 윤리에 맞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유형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생윤이라는 게 보면 다 사상가가 등장하고요. 그다음 어려운 문제 이렇게요. 다이어그램 방식 이렇게 형식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함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방식이 그렇죠. 뭡니까? 사상가들이 하고자 하는 논쟁점이 뭐냐를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낮의 반대는 밤이겠죠. 남자의 반대는 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대립구조가 있는 거죠. 진화론 반대는 창조론이 있는 거죠. 그치? 이게 바로 쟁점이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각자 이야기하는 게 시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말할지 내용 다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그램 방식에 맞게 함정이 뭐가 될지도 다 예견 가능합니다. 요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공부해서 시험에 딱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공부법. 생윤 어떻습니까? 생윤의 정확한 공부 방법은 첫 번째, 생윤이 절대로 윤리가 아니라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윤이 윤리죠. 윤리에 맞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윤과 윤서는 상당히 상통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런 면을 사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가를 공부할 때 정확한 공부를 한다는 걸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배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공부하면 생윤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생윤이라는 기대가 바로 뭡니까? 만만한 과목이죠. 쉬운 과목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상가가 등장하지만 사실 그 쟁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정도의 심한 내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윤리에 맞는 공부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윤사를 보면 윤사는 뭐 윤리라는 전통적 과목에 딱 부합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내가 보시면 똑같죠? 보시면 갑을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윤사는 역대 지난 몇천 년 동안 가장 똑똑했다는 철학자 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쟁점이죠. 쟁점이 바로 대립항인데 대립항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로 간단히 보시면 이런 거죠. 이거는 뭔가 하나는 바로 뭔가 하나는 주자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정약용이에요. 주작의 단서설, 정약의 단시설. 이건 아주 유명한 대립항이죠. 이게 가장 어려웠다는 문제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다 예고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유학하고 도가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이게 아퀴나스하고 그다음 누굽니까? 이게 스피노자를 비교하는 거죠. 신앙주의냐 아니면 범신론이냐. 이렇게 대립항을 부수하는 문제가 없고요. 약간 응용된 문제도 잘 보면 대립항을 바로 직접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대립항을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학습은 우리가 윤리의 특징은 윤리는 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지명이라든가 도표가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요 문장이 누군지 알고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정확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대립항으로 딱 정돈하고 난 다음에 요 문장을 많이 보아야 돼. 많이 보면 문장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 그렇게 수천 가지 되겠어요? 대표적인 딱 정해져 있죠. 그치? 그 문장만 눈에 딱 익으면 딱 나오는 순간 전혀 혼동 없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짧지만 선생님이요. 이 3월 달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생윤윤사. 좋은 과목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면 성적 잘 나올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 생윤에 관심이 많으신데 관심이 많은 만큼 이 과목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올바른 공부법 꼭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보십시오. 3월 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되게 공부할 과제가 많은 시점 아닙니까? 하지만 반드시 사탐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바로 시작점입니다. 자, 여러분 1학기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신 준비 때문에는요 아주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 내신 열심히 하십시오. 단 내신 끝나서 여름방학 딱 되면 수능은 마이너스 100일입니다. 이때 사탐 시하면 사탐은 가능하지만 다른 과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벅차더라도 1학기 때 반드시 사탐 개념을 잡으십시오. 그래야만 올해 1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냉정하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 생윤이 윤리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특징에 맞게 올바르고 정확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게시판에 다시 질문을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3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다가오는 6월 달에는 정말 자신 있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마음껏 실력 발휘해보겠다. 기쁘게 시험을 임해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짧지만 여러분들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3월 달 생윤윤사에 대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